레비싱 링 루드님께서 이 무슨 뜻이 멋있다 이름이 레비싱 링 루드. 엘비스 프레슬리 같기도 하고 이름이 사람 이름인가? 타짜 여러분 반가워요. 최고의 프로. 최고의 프로. 근데 너무 길다. 예? 너무 길어요. 뭐요? 음산한. 음산에. 그래요? 네. 인생을 건 한방평론 여의도 타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백정치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저 이었습니다는 가시난 얘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타짜예요. 속마음이 안녕하세요. 드러났어요. 네? 속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24시간 연속 생방송 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려고 나중에. 본방 불가 3시간 4시간 연속 생방송. 더 나와요. 예?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 네. 한번 할까요 우리? 네. 제가 봤을 때는 윤희석 대변인님이 썰을 풀기 시작을 하면 한 10시간 정도는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시작이네. 네. 맞아요. 윤희석 대변인이 정치 인생만 걸면 됩니다. 제가 한 3시간 들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왜 그래? 한 번 전화하면 끊기가 뭐, 힘들어요. 근데 외전이 재밌어요. 윤수 대변인. 네. 어떻게 이번에 뭐 태릉 골프장 같이 갔어요? 그건 아니고 제발 저는 네. 저랑 관련 없어요. 그거. 아니 뭐 골프 친 게 뭔 죄라고 관련 없다. 윤타짜 태릉 비난하는 골프장 거구나.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죠? 그런 걸 물어봐요. 거기 좋아요. 그러면 말 나온 게 골프장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래요. 예? 아니 뭐요 골프장 얘기가 뭐냐면 어제 이제 노컷뉴스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저 골프를 쳤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골프에 대한 보도가 기사를 브리핑일까 했습니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를 쳤는데 왜 쳤는지 알아? 왜 쳤는데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좋아하잖아. 가까워지려면 대통령도 같이 골프 라운딩을 해야 돼. 그래서 무려 8년 만에 연습을 시작했어. 근데 우리 대통령은 야구를 원래 하시기 때문에 스윙이 좋아서 금방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지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저께 다근도 노컷뉴스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10월에도 골프를 치고 11월에도 골프를 쳤다. 제가 치는 트럼프 대통령 바로는 당선 전에도. 6월부터 쳤어요. 6월? 8월이 진짜? 아니고? 예. 예.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여러 가지 좀 제가 들은 바로는 예. 징후들이 제보들이 예. 태릉 골프장의 부킹에 이상한 예. 징후들이 있어서 각 언론사에 제보가 있었대요. 갑자기 티가 취소되고 어. 이상하다. 예. 라는 것들이 6월부터라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6월부터 예측했다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어. 그냥 어허. 국정의 시름을 잃기 위해서 예. 골프장에 나가서 어. 그냥 즐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솔직하면 국민들이 잠깐 욕하고 이해하거든요. 대통령도 골프 칠 수 있으니까. 칠 수 있어요. 그거 죄는 아니니까. 예. 근데 예. 왜 국민들을 속이지? 어허.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한 징후가 어. 태릉 골프장에 가면은 막 나오는 이상한 연습장이 있어요. 연습장.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네. 거기 연습장이 지나가다 보면 그물망으로 연습장이 있어요. 그렇죠, 네. 윤희석 대변인님. 아니 골프 아니, 치게 가보셨으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예, 맞. 연습장은 일반인도 막 갈 수 있어요. 일반인 거기. 갈 수 있는데 네. 그게 최근까지 공사를 했었어요. 어. 별로 그렇게 공사할 게 없는데 예. 한 달인가 2달 정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어허. 그 이유가 뭘까? 연습하라고? 그거 같아요. 저는. 이건 추정이잖아. 추정. 예. 자 일단은 태릉 골프장을 가본 사나이에게 얘기를 듣겠습니다. 태릉 골프장 원래 아무도 안 가는 거 아니죠? 공골프장. 못 가요. 그렇죠. 예. 육사랑 붙어 있죠. 그 아마 노원구 그쪽 주민들한테 수건 사업이야. 태릉 골프장 이전하고 거기다 뭐 다른 거 만드는 거 원래. 그렇죠. 예. 예. 그죠? 예. 예. 거기 재개발한다고 그러고 골프장 없앤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항상 계속 있어요. 그쪽 지역의 현안으로. 근데 예. 어쨌든 군 골프장이에요. 예. 그 역대 대통령들이 골프 칠 때 태릉 골프장 많이 갑니까? 그럼요. 아무리 그렇다고 봐야죠. 경호도 좋고 이런 거. 옛날에는 거기서 치는 거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실력을 가늠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골프장 몇 개 없을 때 예. 옛날에. 그거 이제 부킹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쳐야 네. 쳐서 얼마 쳤냐 가지고 실력을 가늠한다. 자 지금 단독 보도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거 어느 언론사인지 좀 알려주세요. 윤 대통령 골프 갑작 방문에 10팀 취소시켜. 10팀이요? 예.
저 노컷 뉴스입니다. 더 10월 12일 골프인데 기존 예약 10팀 비었다. 뭐 대통령이 가본 경호 때문에 그 날이 날짜가 북한에서 10월 12일이 풍선이 날라와가지고 이제 군의 금지령 같은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군 장성들이 부킹해놓고 이런 걸 다 취소시키고 했는데 정작 군 통수권자가 그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골프를 친 거고 또 저도 그 보도를 오면서 봤는데 그 앞에 시작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시작한 팀 막 재촉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대통령 팀이 오니까 민원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너무 예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최대한 관대하게 생각해서 뭐 골프도 칠 수 있고 보니까는 토요일 날 같더라고요 주로. 한데 그런 날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안보의 최고의 책임자인데 군에도 금지령이 떨어진 날 본인이 그 취소된 자리에 들어가서 골프를 쳤다. 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제가 제일 좀 황당하게 본 건 해명이에요. 해명.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상회담 시 친교를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해뒀다. 근데 정작 트럼프 당선 한참 전부터 골프를 시작해 둔 데다가 지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또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나 준비했던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걸 학습하는 게 아니고 골프 치는 게 먼저입니까?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트럼프가 골프를 쳐줄지 안 쳐줄지 어떻게 알아요? 트럼프가 아무나 골프 쳐주는 거 아니에요. 아 이번에 저 라운딩을 할 계획을 저 이제 좀 입안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있었어요. 아니 그건 이제 우리 쪽 계획인 거고. 네, 우리 계획.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여전히 국정을 도대체 윤 대통령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 와중에 트럼프 당선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1번은 골프다. 아니 대통령이 골프 친 게 국민들한테 드러나서 조금 민망할 수 있는데 그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저는 대통령실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보면 대통령의 경호상 알아보니까 앞팀 6개, 뒷팀 6개를 뺀다는 소리입니다. 통상 10팀, 12팀을 빼는 거잖아요. 그런 징후들이 잦았다는 것은 지금 확인된 것만 놓고시 보도하지만 쭉 이제 이거를 이제 태능에 대한 어떤 그 부킹 상황을 보면 그게 금방 드러날 문제예요. 그리고 그 태능 골프장 KD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KD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터지기 시작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많이 접했지만 군 장성들이 이런 북한과의 비상 상황에서 골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보지 게임이 돼요. 그렇죠? 예전에 수해 났을 때 골프 수해만 나와서 저기 골프 쳐도 보지 게임이 되는데 대통령이라서 보지 게임을 못 시키는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8월 24일 날도 골프 치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거 확인된 거예요 보도에? 그거는 국회에서 그 야당 의원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울지 프리덤 훈련 기간이었거든요. 8월 19일부터. 그런 훈련이 되면은 공무원들은 다 비상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대통령께서 골프 치셨다면 큰 문제인 것 같고 전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박원석 의원님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문제점 지적 잘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내부에서 나갔을 것 같다. 내부 제보. 그러니까 노컷에서 보면 사진 찍은 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경호 차량과 대통령 차량 쫙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건 태릉 골프장 내부에서 제보 들어간 거다. 레임덕의 현상이다. 권력 누수 현상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 더 큰 문제점은 누구랑 치셨을까? 나도 그게 궁금해. 윤희석 대변인님. 네. 누구랑 치셨어요? 아니 왜냐면 골프 일반적으로 4명 치는데 뭐 대통령이니까 혼자 칠 수도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황제 골프. 근데 그 내가 기사 이렇게 보니까 18홀 도는데 한 4시간 그러면 4인 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기사 보면 한 4명이 쳤다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누구랑 쳤을까? 동반자가 누구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러면 그냥 에이 뭐 그러려고 말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거나 이러면은 그럼 또 이제 야당에서는 왜 쳤냐? 그게 누구냐? 무슨 관계냐? 야당에서 얘기했잖아요. 김영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안보실장이랑 같냐? 같이 친 거 아니냐? 아니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 그때. 그렇죠. 그때 상임위에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던 게 한번 같이 간 거 아니냐?
대통령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간 거 아니냐는데 아니다라고 네.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반자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만에 하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그런 엄중한 시기에 골프를 쳤는데 거기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같이 갔으면 네. 이건 정말 뭐 놀랄 일이 아니라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저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는 윤타짜. 자,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내 눈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 가끔.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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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해명은 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봐요? 8년 만에 처음 잡았다 골프채를.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냥 아예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이제 그 골프 얘기가 아마 그 트럼프 관련 얘기 전에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을 거예요. 야, 국감 때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미리 이제 이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다 해서 이미 이제 트럼프가 된 상황이니까 예. 뭔가 준비한다. 트럼프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정말로 트럼프랑 골프를 하면서 아베처럼 뭔가 그런 준비를 한다고 아마 이렇게 홍보 지침이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예. 저도 타 방송에 나가서 예. 막 그 얘기를 했죠. 예.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이전에도 하신 게 맞다면 예. 이런 식으로 이 보도가 맞다면 그러면 아마 그 보도가 나오게끔 한 그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 알면은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예. 예. 그 안에서는 이제 예.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다 안 되면 그걸 공유할 리는 없잖아요. 예. 솔직히. 어. 예. 8월 뭐 이럴 때.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 주변의 보안 수준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달이 가기 전에 누구랑 골프 쳤는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 뭐 칠 수도 있다 치고 예. 누구랑 쳤냐 예. 이런 거는 사실 알려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게 알려져서 좋을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걸 알고자 하는 것도 조금 이제 무리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실은 다 나와요. 뭐 지켜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이제 장성철 소장 레임덕 얘기를 했는데 그 레임덕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오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일들이 예. 밖으로 전부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CBS에서 그걸 취재하게 된 계기는 오랫동안 잠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보를 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친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랫동안 대기를 하다가 그 장면을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통령실이 물론 이제 이 보안이라는 게 꼭 보안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굳이 비밀주의를 그렇게 막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구분도 없고 알려지지 말아야 될 것도 밖으로 나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총체적으로 지금 뭐랄까 이 국정 운영 자체가 비정상이다. 또 그 단면을 하나 드러낸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요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말씀드리고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아직까지 이 보도의 진위 여부는 100%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예, 대통령실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린다는 얘기예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주제를 바꿔보죠. 명태균 씨 오늘 영장실질 심사가 있는데 명태균 씨 관련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김영선 의원 전 의원 공천 관련인 거잖아요.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공개했던 내가 김영선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 녹취 그거 녹취 있기 전에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그죠 명태균 씨 간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은 윤희 경선하라던데 왜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그거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 일종의 약식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같은 것들 했고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슬슬 전해지고 있는데 자, 서타짜 네. 그 내용 가지고 계시죠 지금? 뭐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입장은 뭐예요? 요지는 비슷한데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문장을 해석했을 때는 조금 장황하다. 장황하다는 말은 좀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말은 좀 횡설수설했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는데 최현 유지는 똑같습니다. 단지 정보를 알려준 것뿐이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마치 대통령과 여러 가지의 합을 맞춰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받아냈다는 식의 얘기를 하니 그거는 잘못된 정보다. 당에서는 이게 경선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바로잡아준 것이다. 그게 요지입니다. 자,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자가 묻습니다. 2022년 5월 9일 새벽에 명태균 씨한테 당선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에요. 당선인이 김영선 경선해야 한다더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이준석 의원의 답은 저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고 공관위는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고 들어서 명태균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말을 해석해 보면 아니 공관위에서는 원칙대로 경선하는 걸로 잡아가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자꾸 전략공천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경선해야 돼요. 공관위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라는 일반적인 절차를 말해준 거다. 말해준 취지일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었어요 이거? 아니 그걸 왜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해주냔 말이에요. 명태균 씨가 뭐 당직자나 예. 뭐 하다못해 우리 소속 의원이거나 그러면 가능한데 도대체 어떤 사이길래 그런 대화를 뭐 0시 20분인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가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그 전에는 이 공천 관련해서 자기는 전혀 모르고 관여도 안 했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그 돌아간 상황은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대표가 알고만 있었냐 예. 뭐 여기까지 가는 건데 뭐 그거는 더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거가 나온 게 이 명태균 씨와의 그 0시 20분 카톡 내용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핵심은 지금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한 거죠. 그걸 왜 명태균하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외부자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와 별개로 당의 공천이라는 거는 당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공관이 최고위를 거쳐서 예.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당대표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한과 책임 사항인 거를 대통령 당선인의 위세를 활용해서 전략 공천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 그 의도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는 게 예, 아니고. 그런 사람하고 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냐가 일단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원래 자기 권한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명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평소 이준석하고 좀 잘 그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공천을 받았어요. 김영선 의원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 그 유력이 개입된 거라면 당의 권한, 당 대표의 권한이 침해된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와서 하는 해명도 좀 이상해요. 그냥 분위기를 알려주는 거일 뿐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과정에 대해서 이준석 당시의 대표도 일이 돌아가는 그 모양새를 알고는 있었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방치했거나 예. 혹은 뭐 본인도 거기에 일정하게 그냥 동조했거나 예. 이런 게 아닌가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이건 당의 권한이고 대통령 당선인도 그 어떤 외부인도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선을 긋지 않았어요. 예. 그 선을 긋지 않은 게 문제죠. 물론 이게 법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예, 예. 법적으로 뭐가 문제겠어요. 어허.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동안에 본인이 해명했던 거 또 평상시에 그 본인이 가져왔던 어떤 원칙 기준 이런 거하고 많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예, 서탔자. 이게 지금 뭐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 자체가 이제는 다 공개할 생각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정말요?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의 어떤 여러 가지 수사 방향이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니라 자꾸 여기까지로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본인과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 예. 그래서 보니까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네요. 뭐요?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희가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확인해 봤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뭐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이 읍소해서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을 얻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정확하게 하면 당선인이 당시에. 아 그렇죠. 네. 당선인이 어떤 시장, 구청장, 공천 이런 부분들을 다 언급을 했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건든 거 보니까 어허. 만에 하나 검찰의 조사가 되면 예. 이거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겠다. 자, 이거 질문이 이래요. 검찰이 의원님 조사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라는 질문에 이준석 의원이 통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은 경쟁력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내가 오랜만에 새록새록 예전 거 다 찾아봤는데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궁금해하면 일체 다 얘기할 수 있는 이라고 말을 했어요. 요게 어제 사실은 아침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준석 의원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 조사할 수도 있다고. 그거를 제가 어제 신스틸러 시간에 물어봤더니 김영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입니다. 근데 만약에 조사하면 검찰이 이준석 의원 감당할 수 있을까? 이준석 의원 스타일상 가면 뭐 다 얘기하려고 그렇던데. 그러면은 검찰이 아마 조사 못할 수도 있는데라고 그냥 본인의 그냥 피셜로 얘기했는데 이준석 의원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나 아는 거 다 얘기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어떻게 봐요 이거? 이러면 본인한테 검찰 수사가 이렇게 미치는 거를 뭔가 좀 이렇게 막고 싶어하는 의지가 보이죠. 그래요. 뭔가 네. 조금. 알겠습니다. 5분 정도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었던 장타짜. 다 읽어봤어요? 이준석 의원 백불? 다 읽어봤는데요. 이제 제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답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왜 명태균 씨한테 전략공천 이런 거 왜 설명을 했냐.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질문하면 답을 이준석 의원이 원래 질문하면 다 답을 하는데 답이 없어. 왜 설명했는지에 대한 답은 없어. 그냥 그 정황적인 상황만 쭉 나열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한 거 보면 본인도 좀 곤란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본인 답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시기에 활발하게 소통했다. 근데 거기 뒷문장이 웃겨. 뭐라고 했냐면 웃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많은 내용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공천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 당시에 당선인.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마 이것이 밝혀지면은 다칠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이준석 대표로서는 곤란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좀 그런 걱정이 드네요. 뭐 어떤 곤란한 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한테 왜 이걸 설명하냐고. 왜 전략 공천이야 아니면 경선이야 이걸 왜 설명하냐고요. 명태균 씨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그렇지 어떤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물어본다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해줬겠냐고요. 일시집이지 일시.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 가지 당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해 준 것은 명태균 씨랑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 또한 또 정치적인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검찰이 명태균 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컴퓨터에 남아있던 카톡 기록을 입수했다. 그걸 가지고 명태균 씨 조사할 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건데.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죠.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당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 뭐 여러 가지 논란 관련해서 그 대통령 당선인 측과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상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 윤리위 관련해서 그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에는 뭐 김건희 여사, 함성득 교수 이름이 나오는 대화다까지만 보도가 됐죠. 그래서 뭐 그런 뭐 그 보도가 얼마나 사실일지 모르건데 이제 추정컨대 이런 거죠.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 부부의 위력을 등에 업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김영선 공천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를 방조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다른 어떤 이제 본인의 어쨌든 곤란함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 대통령 당선인 측하고 얘기를 해보려 했던 거 아닐까라는 추정이 하나 가능하고 일단 추정입니다. 다른 하나의 추정은 이제 명태균 씨하고 친분이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건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본인이 도움을 줬다. 이준석 당대표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도움을 받으면은 뭔가 이게 좀
그 도움을 갚고자 하는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감이 있잖아요. 그런 부채감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당 대표가 당의 공천에 대해서 뭐 경선 아니고 전략 공천 결정해서 공관위원장이랑 결정한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당선인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 건 문제가 있어요. 예.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당의 공천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무슨 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에 개입해 오는 거를 당대표에서 막지 않았다면 예. 그걸 방치했다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내가 힘이 없어서 당시에 그걸 뭐 막을 수도 없었고 내 공천 권한이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몰랐으면 바보고 알았으면 공범이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때 공천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네.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 부위원장들, 뭐 사무총장들에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어떠한 것을 좀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자세하게 명태균 씨랑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좀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A라는 지역이 전략 공천이래. 이것도 큰 정보거든요. 그리고 거의 경선하는 거야. 이것도 큰 정보예요. 출마자들은 여기가 전략 공천인지 경선인지 뭐 단독 공천인지 단수 공천인지 이거 알아내는 게 제일 첫 번째 맞죠? 윤석 대변인님. 그거 정해지는 거. 옛날 생각하면 납니까? 경험해봤잖아요 본인이. 근데 이제 그거를 명태균 씨랑 얘기한 것은 제가 봐도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당에 뭐 당시에 당대표로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결정도 하고 의견 제시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 하나는 이 문제의 주어가 이준석이 되면 안 돼요. 그럼요. 문제는 이준석이 핵심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 저는 그 김소연 변호사나 이런 그 검찰발 보도들이 자꾸 이게 중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 것 같아. 이건 이준석 문제와는 별개로.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핵심이에요. 그거를 좀 간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전략인지 경선인지는 중요한 정보예요.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전략 준다고 그러면 전략을 줬어야죠. 경선을 못치라고. 옛날 생각도 나고 뭐 그런. 아이고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아픔. 자, 타짜. 어쨌든 지금 시작은 진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뭐 이준석 의원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앞서 이준석 의원이 뭐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도 있고 이렇게 슬쩍 얘기를 했고 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검찰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요 얘기. 요거 어떻게 전망합니까? 이준석 의원을 만약 검찰에 소환하면 이준석 의원이 가서 이준석 의원의 입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 군데로 그냥 저 파편을 칠 수도 있는데 실제- 본인도 좀 좋지는 않겠지만 이건 정말 가정인데요. 실제로 검찰에 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말 이상한 뭔가가 있다면 증거를 다 공개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일종의 왜냐면 본인도 다치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그때 대통령과 당선인하고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엄포용?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구 들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수사 예방을 좀 피하기 위한 어떤 방책인가 뭐 이 정도. 저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래요? 저는 네. 명태균 씨와는 다른 따지고 보면 엄포 같아요. 어떤? 명태균 씨는 사인으로서 본인이 녹취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엄포를 놓으면서 검찰 수사를 좀 피해가고 싶어 했고 예. SOS로 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좀 다르죠. 본인이 당대표였고 당무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깊숙이 개입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고 했습니다. 예. 본인은 개장수였다. 어. 그러니까 양고기로 가장해서 국민들한테 개고기를 팔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좀 뭐 설화가 있었으나 당 대표였다면 솔직히 본인이 피해가고 핵심 포인트만 정확하게 검찰한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당내에서 벌어진 상황은 자기가 좀 부적절했다.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얘기를 해준 거는 제가 국민께서 사죄합니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지방선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된 뒤에 아니겠어요? 60 지방선거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이준석 대표에게 공천을 지시하고 개입했다면 이거는 대통령한테 치명적이지 이준석 의원한테 치명적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돈 500만 원. 그 강희경 씨의 주장이긴 한데 일단 500만 원을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가 박혀 있는 봉투로를 명태균 씨에게 줬다. 명태균 씨는 정확한 액수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500만 원은 이제 강혜경 씨 얘기고
그리고 명태균 씨는 교통비조로 받았다. 그리고 작년에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다 썼다. 당선인 때 받았는지 당선 전인지 훈지 취임 전인지 훈지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돈의 성격은 뭐라고 봐야 되니까 장타짜? 고마운 사람에게 주는 그 금일봉, 격려금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쇼에 출연하는 한 분도 여사님 만났더니 이렇게 500만 원을 주시더라.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500만 누구? 원이 장타짜 아니잖아. 그 네. 출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네. 궁금하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게 그냥 우리가 어떤 어른들을 찾아가거나 누구 뭐 찾아가면은 이렇게 그래 뭐 좀 이렇게 아이들 밥도 좀 사주고 용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잖아요. 네. 예. 그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금액이 500만 원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근데 이게 무슨 언론 무슨 뭐 여론조사 해줬으니까 3억 6천은 너무 많으니까 아크로비스타 주는 것은 좀 오버한 것 같고 500만 원으로 퉁!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대선 때 많이 도와줬으니까 예. 뭘 그냥 도와줬을까요? 여론조사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여론 조사를 있잖아요. 도와줬을까요? 여론 조작을 도와줬을까요? 여론조작하고 명태균 씨가 본인이 보려고 그랬다고 본인이 보는데 왜 여론조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전적으로 또 김건희 여사가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마움의 표현으로 제가 이제 법적 문제를 왜 얘기한 거냐면 이거 뭐 어쨌든 명태균 씨도 공무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뇌물 문제도 아니고 여사도 어쨌든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자금법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이라고 없어 보이지만이라고 단서를 다른 건데 제가 궁금한 거 이 보도가 의미하는 거 이 보도의 가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가 밑에 행간에 깔고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예.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다. 예. 그러니까 도움을 받긴 받았구나. 아. 이건 것 같고 긴밀하구나. 예. 그리고 어쨌든 일부 가까워 보도에 사니까. 따르면 이것도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 김영선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얘기했다는 겁니다. 공천 어떻게 받은지 아시죠? 정말요? 네. 그래서 그거 뭐 확인 책임져야 됩니다. 명태균 씨가 네. 김영선 전 의원한테 아니 그걸 김 여사가 김영선 의원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일부 보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보도는 근데 확인해 이제 보겠습니다. 강혜경 씨 그 증언에 따르면 돈 받아온다고 그동안에 밀린 여론조사 대금 받아온다고 예. 갔는데 돈은 못 받아오고 500만 원하고 공천장 받아왔다. 이거거든요. 결국 그 명태균 씨한테 빚을 졌는데 예. 그 빚을 이 김영선 공천으로 갚은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세비 반띵으로 예. 실질적으로 그 빚을 갚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쨌든 퍼즐들이 예. 맞춰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고 500만 원 그 자체야 뭐 아까 이제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도움을 도와줬으니까 고마움의 표현으로 금일봉 성격으로 줄 수 있는데 근데 왜 윤희석한테는 안 주고 이준석은 보도 보니까 자기한테는 햄버거 하나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주 도움을 깊이 받은 사람이 저는 아니면 뵌 안 적이 주는구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이런 의미라는 말씀이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태균 구속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구속이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범죄 중대성, 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증거 인멸은 뭐 대놓고 온 국민한테 했잖아요. 내가 불태운다, 숨긴다, 예.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근데 저는 보면 500만 원의 규정을 저는 이게 그냥 허투루 넘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부분도 그렇고 정치자금법은요 명태균 씨가 사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예요.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이건 정치인과 사인을 다 망라해서 누구든지 그 돈이 오가면 안 돼요. 그럴 때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요? 500만 원 보면 김혜경 씨도 10만 원 밥 사줬다고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라는 건 교통비나 어떤 고마움의 표시로 건너갔다면 이건 공직선거법상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평소 같으면 갖다가 들이대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영장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구속영장 친 게 정치자금법 위반만 가지고 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막 나쁘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작, 공천개입 막 이런 거잖아요. 응. 근데 그걸로 가지고는 안 쳤단 말이야.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 가지고 증거인멸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도주료도 없는 것 같고
검찰에서 원래 9,600만 증거인멸 원인데 우려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어 지금. 영장에는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 아니 있는데 휴대전화. 특별히 뭐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무슨 증거인멸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굳이 또 명태균 씨를 구속했을 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험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허술한 영장을 통해서 구속영장은 김영선 의원만 발부가 되고 하도 도망 다녀가지고 그분 증거인멸하고 오, 이건 뭐야?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이거예요? 추정인데 명태균 씨가 예전에 나중에 농담입니다. 그랬지만 내가 구속되면 뭐 한 그렇지. 달이면 뭐 하야 뭐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르게 보는데 예. 구속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로 결심한 것 그건 뭐예요? 같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막을 수 있잖아요. 구속되면. 아, 그래서 구속되기로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일단 들어갔다 와서 요거 지금 검찰발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마치 공천 개입 문제를 포함해서 명태균 씨 관련된 이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명품백 사건을 검찰이 정리한 방식으로 봤을 때 게다가 이제 창원지검의 지검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면면으로 봤을 때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를 확대하는 듯 보이지만은 그건 제가 보기에 약간 그냥 허슬 플레이 같은 거고 실은 다 잘게 쪼개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수사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고 이 흩어지는 방식으로 흐트러뜨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구속되고 이걸로 막는 게 가장 합리적 선택이에요. 여기서 본인이 더 큰 처벌을 받기 전에. 그래서 구속되기로 결심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당연히 검찰 지금까지 이 조서나 언론 보도된 걸로 보면 증거인멸의 의혹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본인이 휴대전화를 어디 파묻었느니 없앴느니 그것만 가지고도 구속 사유는 넘치죠. 알겠습니다. 앞서 박원석 전 의원이 박타짜가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는 요겁니다.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강혜경 씨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강혜경 씨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씨한테 공천 어떻게 받은지 아시죠? 명 선생님이랑 막내딸을 평생 책임져 주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명태균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요 강혜경 씨의 말을 이제 인용한 보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또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녹취 파일 이런 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그거를 강혜경 씨가 내가 들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당하면은 저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은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 거짓말한 거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고 막 1차적인 방어막을 칠 수가 있는데 알겠어요. 구속당하면 못 치니까 구속을 시킬까? 자, 알겠습니다. 구속되는 게 맞지. 그렇죠?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표 1심 누구한테 먼저 물어볼까? 서타짜가 지금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 대변인이 이제 그래요? 말할 차례가 됐어요. 예상 선고 부담 없이 그냥 내일 거요. 내일 거. 징역형 구형했는데 벌금 나올 것 같아요. 벌금 한 200? 벌금 200. 예. 장타짜는 저도 200 하려고 그랬는데 180만 원. 180만 원. 20 깎았어. 네. 뭐 정도 200이랑 하는 거야? 180만 동일한 거야 거의.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죄를 얘기하는 게 맞으나 네.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해. 안 돼. 큰일 나. 최대한 80 정도를 재판부가 설정할 것 같아요. 80만 원.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네. 첫 번째는 기억의 영역에 있어서는 100만 원 이상 주기에는 좀 아. 가혹하고 예.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나왔을 때 정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400억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이 다 기억이에요. 다 기억이고 발언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윤상현 의원하고 비슷한 논리 이제 민주당에 대한 좀 일종의 측은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당에 대한 충성심과 무죄입니다. 그렇지 이제 이거 쇼츠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무슨 이게 선거에 대한 형량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아, 법, 좋아. 이게 재판 자체가 안 되는 기소가 잘못됐다 기소예요. 이거죠? 그럼요. 정치적 기소예요. 본방불가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박타짜는 글쎄요, 어느 정도 형이 나올지를 추측하는 거 어려운데 어렵죠. 구형량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이하 나오기가 어려워요. 저 구형량이 물론 이제 양형이라는 건 어쨌든 재판부의 재량이긴 합니다만
100만 원 이하가 나오려면은 뭐 감경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감경 사유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니까 유죄 무죄는 저는 갈릴 수 있다고 봐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유죄가 나온다면 100만 원 이하가 나오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반성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씀이세요. 서타짜. 네. 그래도 서타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일단- 겉으로는 당연히 다 무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속내에서 제가 제일 항상 궁금한 거 뭔가 플랜 B 같은 거 전혀 준비 안 해요? 저는 좀 냉정하게 내부 분위기를 전달하면 15일에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게 뭐 중형이 나올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애초부터 이거는 뭐 그냥 선거법은? 다 떠나서 예. 선거법은 검찰이 구겨놓은 기소인 좀 양상이 있어요. 예. 막 이렇게 막 기억 예. 뭐 국토부에 대한 어떤 뭐 협박 뭐 이런 발언을 갖고 넣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건 좀 심한 기술일 수도 있다고 판단할 기대를 갖고 있으나 예. 25일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가지고 있죠.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15일에 선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조사장님 얘기했잖아요. 목이 메입니다. 계속 무죄라고 주장하라고 25일 것도. 아니 저는 심정적으로는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예.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지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25일 우려가 된다라는 것들이 당내 분위기예요. 그래. 아니 그래서 그런지 최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장 내일 모레가 선고인데 25일에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서 이거 무죄라는 얘기를 SNS에 계속 쓰더라고요. 일단 15일 거 내일 선거법부터 불을 끄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위증교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근데 여론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지지층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으로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예. 그런 모습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런데 민주당 나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할 수밖에 없는 게 하세요. 이게 재판부를 자꾸 압박한다 그래요. 근데 정치에서 이제 장외 집회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부가 이게 압박이 될지 괘씸죄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양날의 칼이잖아요. 재판부 오 봐라. 우리 재판에 지금 영향을 끼치려고 해. 괘씸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굳이 그 의도가 다분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매 100만이 뭐 서명운동도 하고 그러던데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재판 받을 때 재판부에게 탄원서도 내고 거리에서 좀 압박하는 모습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지극히 개인적인 비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그 비리인데 그걸 가지고 왜 민주진영 민주당이 왜 나서냐고요.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정치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억하면 옥중투쟁, 근데 무죄 석방, 탄원서가 몇십만 장씩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런 거는 그거 정치의 잘못됐다고 민주당이 일반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얘기했잖아요. 정치 현상에서 나오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본방 불가에서 해볼 건데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